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전 장관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는데요. 한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와 정치권의 금품 거래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통일교 특검법의 공동 발의를 위해 젠걸음을 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전재수 전 장관 오늘 경찰에 소환돼서 지금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석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억울함을 피력했는데요. 일단 이후에 임종성 전 의원, 김규현 전 의원도 이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고 그리고 경찰 인력도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진행되는 속도도 일단 굉장히 빠르죠. 예. 그 전담팀 구성된 지 8일 만인데요. 구성되자마자 즉시 이 그 서류를 인계받고 관련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에 대해서 구치소를 찾아가서 조사를 했고 관련자들에 대한 1차 조사까지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네. 전재수 의원과 관련돼서 제기된 의혹은 이미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진술이 있고 관련된 녹취록도 이미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바가 있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된 증거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오늘 전재수 의원에 대한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품 수수 여부 아니겠습니까? 예. 통일과 관련된 단체 행사에 참석 여부는 사실 금품 수수 상황을 뒷받침하는 정황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실제 금품 수수와 관련돼서 확보된 직접적 증거가 있는지 그게 아니라면 진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내용들의 어떤 신빙성을 바탕으로 해서 전재수 의원에 대한 수사가 지금 장시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남아있는 임종성 의원이라든가 전 의원, 김규환 전 의원 관련 수사는 추가적인 소환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지만 적어도 전재수 의원과 관련된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수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정치적 험지라는 부산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4번 만에 당선이 된 곳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현금 200억 원이나 시계 100점이라고 이야기해야 개연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은 억울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수사 초반입니다만 지금까지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그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통일교 관련 행사에 최소한 6차례 이상 참석했다라는 네. 데모. 그렇게 볼 때 통일교 측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전재수 의원 2019년도 출판 기념회 때 통일교 산하단체에서 책을 500권, 1천만 원어치를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 이런 관계로 봤을 때 또 통일교 입장에선 그동안 정치인에 대한 이른바 어프로치, 접근을 금품 내지는 명품을 선물하는 걸로 계속 어프로치를 행사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점으로 볼 때 전재수 의원에게 금품과 명품이 제공됐을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특검 수사 때 당연히 초동 수사 때 해야 될 수사를 안 하는 바람에 지금 4개월이라는 시간을 까먹었고 그래서 경찰이 지금 물증 확보를 어느 정도 한 상태인지 그 점이 저희들로선 굉장히 궁금한 대목이다. 그래서 지금 12시간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결국은 금품과 명품을 전달한 경로 그리고 특히 그 불가리 시계를 예. 어디서 구매했고 이걸 또 어디서 전재수 의원에게 누가 전달했는지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이 나와 봐야 그 사건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법의 공동 발의를 위한 최종 조율을 21일까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두 가지입니다.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 이 조정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조정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저희 당과 개혁신당의 큰 의견 차이는 지금 없는 상태고요. 네. 결국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특검을 누가 추천하느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수사 대상을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 네. 그런데 이제 수사 대상은 통일교의 금품 로비 의혹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주당과 민중기 특검의 어떤 유착 관계 이런 두 가지 부분으로 압축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특검을 누가 추천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당에서는 변호사 단체나 대법원장 즉 법률 전문가가 추천하는 방식을 원하고 있고요. 예. 개혁신당에서는 통일교 관련 의혹이 전무한 개혁신당에서 특검을 추천하겠다 그런 입장인데 지금 천하람 대표와 저희 송원석 원내대표가 지금 조율하고 있고 이번 주 일요일 날 만나서 최종 합의를 할 예정인데 네. 지금 양측 간의 의견 차이를 점점 좁혀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은 일단 뭐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으니 특검은 필요 없다라는 입장인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죠. 경찰이 지금 발빠르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검 수사를 통해서 이미 확보된 진술이나 녹취록 등의 증거가 있고요. 경찰이 수사를 이첩받아서 발빠르게 지금 수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정말 수사가 미진하거나 특검이든 아니면 경찰 수사가 이게 민주당 관련 인사에 대한 어떤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이러면 특검 요구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네. 지금은 아직 아니죠. 그리고 지난 김건희 특검에서는 이게 수사 대상이냐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했는데 김건희 특검법 자체가 김건희 씨와 관련되거나 건진법사, 명태균과 관련된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 제한돼 있었기 때문에 수사를 하지 않고 관련된 내용을 이첩한 것이고 경찰이 받아 수사를 하고 있다면 그 결과를 보고 특검 여부는 그때 판단해도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통일교 관련 논란을 지방선거에 유리한 국면으로 만들기 위한 정략적 목적에서 지금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일교 관련해서 전재수 의원 문제가 부각은 됐지만 거론되는 의원이라든가 정치인 상당수가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도 보도도 있었지만 대선 당시에 통일교 대륙별 대표 회의록 그 내용 보십시오. 그러니까 결국 당시 2022년 통일교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 전후 시점에서 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든가 정치인들과 접촉을 했고 그 핵심에 권성동 의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통일교 관련된 의혹들의 사실 대부분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겁니다. 그러면 결국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향후 경찰 수사에서도 역시 만약 인지되는 추가적인 어떤 의혹이라든가 금품 수수가 있다면 국민의힘 쪽으로 오히려 수사가 전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자꾸 특검법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본인들에 대한 수사를 막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방식으로 이 본인들에 대한 어떤 정치적 부담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한 특검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게 결국 특검이 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정치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한 정략적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정략적 목적이고 오히려 더 많이 엮인 것이 국민의힘일 것이다라고 하셨는데요. 한번 반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나온 여론조사인가요? 통일교 특검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했더니 60%가 넘는 응답자가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은 비단 저희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만의 일이 아니다. 정치권 전체에 대한 일이고 그야말로 이제 정교 유착을 지금 나타내는 어떤 거대한 커넥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도 많은 국민들이 적어도 이 사안만큼은 명명백백하게 실체를 가려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변호사님께서 저희 당의 연루자들이 더 많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시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어찌 됐든 지금 정동영 통일부 장관 그리고 이종석 국가정보원장도 지금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영호 전 운영본부장이 언급한 대로 민주당과 더 가까웠다라는 구체적인 진술까지 나와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여야 정치권이 모두 연루된 거대한 지금 커넥션이다 이렇게 판단해 봤을 때 이 사건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민중기 특검에서 이 사건 수사했습니까? 내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대로 경찰에 모든 사건을 맡길 수 있을까요? 지금 거론되는 정치인만 해도 지금 10여 명이 넘어가는데 이 사건을 특검을 안 하면 무얼 특검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드루킹 사건 때도 저희가 소수 야당이었지만 국민 여론을 힘을 받아서 저희가 특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재 저희가 개혁신당과 함께
국민의 여론을 힘을 얻어서 지금 특검을 추진하고 아마 민주당도 이 통일교 특검은 거부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 말씀하셨던 여론조사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6일에서 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오늘 발표한 결과인데요. 응답자 중에 62%가 특검 도입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했고 필요 없다가 22%라는 점 짚어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란 전담 재판부 수정안을 놓고 여야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얘기로 민주당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막겠다는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습니다. 아예 안정적으로 법으로 못 박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내란 전담 재판부 수정안은 분치를 했지만 명백한 위헌이라는 본질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네, 결국 정청래 대표는 대법원이 내란 전담 재판부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송원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 수정안은 분치는 했지만 명백한 위헌이라는 본질은 전혀 변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는 뭐 다음 주에 추진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대법원이 네. 지금 와서 예규를 만들어서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것이라면 도대체 1년 동안 뭐 한 겁니까? 올해 3월부터 이 내란 사건이 갖는 중대성 때문에 전담재판부를 설치해서 신속하게 집중 심리를 통해서 빨리 결론을 내고 이 국민적 혼란을 수습하고 내란이라는 46년 만에 국가적 대혼란과 헌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6월에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그런 법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법부를 믿었던 거죠. 그런데 3월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부터 그 이후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의 이례적인 절차 진행, 그리고 직위원 재판부의 특혜, 그러니까 윤석열 그 피고인에 대한 특혜 시비부터 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법부에 대한 신뢰 붕괴는 사법부 스스로 자처한 겁니다. 그때 지금의 예규가 됐든 어떤 방식이 됐든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서 그런 국민적 요구를 실현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계속 그런 요구를 회피하고 외면하고 아무 뭐 뚜렷한 그 근거나 주장 내용도 없이 사법부의 독립만 주장하다가 지금 와서 입법으로 강제하겠다고 하고 더군다나 위헌 시비까지 계속 제기됐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도항을 다 삭제하고 입법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니까 지금 와서 예규를 만듭니다. 근데 이 예규 역시도요. 대법원 원래 존재하는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에 대한 예규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지금 이런 내란 사건 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 전자 배당, 그러니까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인정한 배당 특례라는 조항을 원래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존재하는 대법원 예규에 의하더라도 특정 재판부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특정 사건에 대한 전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원래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다가 지금에 와서 입법안이 곧 처리될 게 예정되는 시점에서 예규란을 만드는 것은 결국에 입법을 통한 방식에 순응하지 않고 대법원 스스로 본인들의 권한을 이렇게 법률에 관계없이 행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실제 국민들의 사법 불신으로부터 시작된 전담부 설치 요구를 이런 식으로 우회해서 결국 국민들을 우롱하고 여전히 불신에 받고 있는 조의대 사법부 체계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사법 불신의 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정청래 대표는 이게 뭐 예교라는 것이 결국 정권, 사법부의 수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법으로 못을 박아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지금 법으로 못을 박아야 된다. 예규는 안 된다. 이건 아주 궁색한 논리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예. 지금 정청래 대표가 오늘 발언을 하시면서 지금 와서 왜 뒷북치느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건 결코 사실이 아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9월 22일 날 신속 재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사건 2심이 진행될 경우 집중 심리 재판부를 운영해서 심리 속도를 높이겠다. 이런 계획을 이미 발표했었어요. 그런데 당시 민주당과 정청래 대표가 절대 안 된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이 집중 심리 재판부를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이 집중 심리 재판부가 지금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하겠다는 전담 재판부와 그 성격을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쟁점이 같은 사건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재판부가 전담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사건 배당을 중지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반 형사 사건은 완전히 중지해서 다른 재판부로 넘기는 이제 그러한 방식인데 현실적으로 위헌 소지를 없애면서 이 내란 사건을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재판할 수 있는 지금 유일한 현실적인 대안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수정안 역시 특정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특정 판사, 특정 법관을 추천해서 재판부를 구성하겠다. 그거는 원안과 그 기본 성격에 있어서 달라지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무작위 사건 배당 원칙을 완전히 훼손한, 즉 위헌 소지가 다분한, 여전히 남아있는 그러한 수정안이다. 따라서 이건 법조계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또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죠. 이재명 대통령, 이 대전과 충남의 행정 통합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을 하자 민주당의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야의 반응 듣고 오겠습니다. 역사적 순간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꼭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담긴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화두를 꺼내들자 민주당은 속도를 내고 있고 이 국민의힘은 먼저 좀 추진했던 입장에서 약간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여권에선 충남 아산 3선 출신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차출론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또 국민의힘이 먼저 나서서 박수치고 환영할 일 아닌가요? 국민의힘이 추진해 왔던 거고요. 지금 대전광역시장하고 충남도지사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그 두 분들이 앞장서 추진하던 일이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이 관련된 특별법도 지난 10월 2일에 발의한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 역시 계속적으로 5급 3특 체제로 해서 메가시티를 만들어서 인구 소멸에 따른 어떤 지방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 광역도시화를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추진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결국에 메가시티라는 것을 큰 틀에서 같은 방향의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이제 대전 충남 지역 이 광역단체장들이 최근에 좀 속도를 냈던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여서 신속하게 추진하자는 겁니다. 부울경 통합이라든가 대구 경북 통합 논의도 계속 진행돼 왔지만 지지부진합니다. 각 지방단체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조율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대전 충남은 조율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추진 절차만 진행하고 완성하면 됩니다. 그것도 빠른 시기 내에 추진할 수 있을 만큼 논의도 상당히 진전돼 있고 이해관계도 조정 가능할 만큼 논의 자체도 성숙돼 있습니다. 그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무슨 정치적 어떤 이해관계라든가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하는지 모르겠고요.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면 이 정책을 추진해왔던 국민의힘에 오히려 도움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방 균형 발전,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이 시대적 과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요. 야당이 먼저 추진했고 대통령이 받아들였다면 같이 힘을 모아 추진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속도를 빨리 낼 수 있을 거고요. 그 공이 누구에게 평가가 돼서 지방선거에 도움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방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전 충남 통합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이 선거에 누가 도움이 되느냐에 주판화를 튕기고 있을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지방균형 발전 그리고 지방 소멸 위기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여야가
오랜만에 좀 같은 생각을 가질 만한 주제가 나오지 않았나 싶었는데 국민의힘의 반응은 어떤 겁니까? 우선 기본적인 저희 입장은 예. 수도권 재집중화 그리고 지방 소멸 그리고 인구 감소라는 굉장히 위기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이제 미리 막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거국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저희가 환영하고 있죠. 예. 환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주문하는 내용은 제대로 하자라는 겁니다. 대전 충남 통합을 제대로 잘 하자. 그러니까 권한을 어떻게 이양하고 배분할 것인지, 재정 구조는 어떻게 다시 설계를 할 것인지, 네. 주민 의견 수렴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사회적 합의도 어느 정도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과 절차, 과정이 필요한데 대통령이 어제 이야기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충청특위라는 걸 오늘 구성했어요. 예. 그러니까 졸속 우려가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하루아침에 무슨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요, 잘못하게 되면 지역 갈등만 키우고 성사도 되지 못하고 상처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대통합 방안도 또 좌절시키는 그야말로 이제 연쇄적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식으로 할 경우에 과연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선거 개입을 저희가 언급하는 이유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그 대전 충남 의원 14명과의 그 오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선거를 먼저 이야기했고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을 완료하자. 이렇게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특정인, 다시 말해서 강훈식 비서실장을 밀어주기 위한, 즉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그러한 포석이 깔려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전개될 통합 논의 과정에서 강훈식 실장을 한껏 추켜 세우거나 띄우는 그러한 행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저희가 당연히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 뭐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 졸속으로 치러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에 더해서 강훈식 비서실장을 노골적으로 좀 추천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들어볼까요? 또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충청권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하신 말씀은 추진 일정을 빨리 가자는 그 얘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2월 안에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발의해 놓은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그 특별법 안에는 이 관련돼서 행정조직을 어떻게 개편할지 이 그 주요 사무실을 어떻게 둘지 교부금에서 재정 안정성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대전광역시하고 충남도가 도지사와 그 시장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내용이 주장만 한 게 아니라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된 바도 있을 겁니다. 이제 절차적으로 주민투표를 거칠 것인지 여론 수렴 과정을 어떻게 거칠 것인지에 대한 과제는 물론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두 광역단체가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여당에서도 이견이 없고 대통령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고 실제 이 충청 지역의 민심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절차만 제대로 밟아 나간다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의 추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결과를 낼 수 있고 그 결과로서 하나된 특별시장을 뽑게 되는 결과를 그냥 얘기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출마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러한 지금 상황이 강훈식 비서실장의 어떤 자리를 깔아주기 위한 거라면 그럼 그 자리를 먼저 깐 건 국민의힘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선거의 유불리의 문제로만 해석할 건 아니다. 지금 대전 충남의 통합을 선두로 해서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어떤 토대를 먼저 만들기 위해서 대전 충청이 먼저 나선 것이고요. 그 성과를 정부에서까지 같이 하겠다고 하면 같이 힘을 모아서 추진할 일이지 자꾸 거기에 선거나 정치 문제를 개입시켜서 다른 방식으로 논의의 그 본질을 훼손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들어볼까요? 뭐 아까 제가 얘기한 뭐 다시 되풀이하는 논리인데요. 그러니까 뭐
제가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것은 예. 사실 지방선거가 6개월밖에 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 법안 도입까지도 시간이 많지 않고요. 그러니까 같이 힘을 내서 속도를 내면 가능할 것이다라는 주장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죠. 같이 힘을 합해서 예. 최대한 빨리 하면 좋죠. 네. 그런데 이 사안이 그 생각보다 그렇게 속도를 낸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속도를 내다 보면 정교함이나 디테일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권한을 어떻게 이양하고 배분할 것인가, 그리고 재정 구조를 어떻게 정교하게 다듬을 것인가, 또 이제 주민들의 합의 사항, 또 이제 충청도 지역에도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해관계가 무척 상충되는 그러한 이해관계가 많이 발생할 터인데 예.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그런데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완료하라. 어저께 지시하고 오늘 충청특위가 뜨고 거기다가 지방선거 이전에 완료하라. 그래서 내년 3월에 특별 법안을 발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는 이러한 통합 방안은 실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야당 입장에서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우려를 제기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박용찬 국민의힘 연동포을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